네, 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어도비 3DI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만큼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알차게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제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눠지겠는데요. 제가 substance가 어떤 것인지, 왜 3D 산업에서 모두들 substance를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후에 우리 김민호 차장님이 시연을 통해서 각각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실무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D입니다. 3D로 어떻게 소재를 표현하고 재현하는지가 되겠습니다. 3D 재질, 소재, 머테리얼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산업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3D 소재를 가장 실사적으로 또 높은 퀄리티로 그리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인 substance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bstance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패션 또는 디지털 패션이라고 하죠. 디지털 패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D 작업 공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D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을 잡으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2D 컨셉 단계, 3D 컨셉 단계, 텍스처링 단계, 렌더링 단계, 퍼블리싱 단계로 이렇게 5가지로 저희가 나눴는데요. 먼저 2D 컨셉입니다. 이제 스탁이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이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D 컨셉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클로 또는 브라우저웨어 등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서브스턴스 또는 현재까지는 포토샵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소재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디지털 소재 또는 디지털 머테리얼들을 어떤 소재를 사용하실 것인지 또 컨셉을 잡으면서 3D 컨셉을 잡으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텍스처링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오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바로 서브스턴스가 주로 사용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상 모델은 이제 클로 등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그 위에 소재를 입히거나 디테일한 것들을 추가할 때 바로 이 서브스턴스가 사용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최종 결과물인 렌더링 과정에서 이제 결과물을 뽑고 웹이나 AR 또는 VR로 퍼블리싱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부분은 서브스턴스가 디지털 머티리얼 제작과 텍스처링 그리고 렌더링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제 텍스처링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모델링은 이제 메쉬라고 불리죠. 흔하게 이제 회색 또는 이제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는 것이 완성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처링 작업은 이제 컬러 정보뿐만이 아니라 디테일, 또 빛 반사 등 이런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3D 재질을 제작하고 표현하는 작업을 저희는 텍스처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섭선사는 이제 먼저 게임 산업에서부터 그 성능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널리 되게 되었는데요. 현재 현존하는 모든 3D 게임에서는 서브스턴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확고하게 게임 산업에서는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서브스턴스의 효율성이 게임 산업에서부터 이제 인정되고 증명되면서 그 양상이 영상 산업으로 번지게 됐고, 현재는 건축, 패션, 뭐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 디자인과 자동차 산업, CPG 등에서 이제 폭넓게 아주 다양하게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제품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고객사들을 정리한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업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내려가시면 항공산업, 중공업, 광고도 보이시고요. 시뮬레이션, 리테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패션 산업의 몇몇 브랜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중에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브랜드 네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 엘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4, 5년 전부터 저희 서브스턴스 팀과 공동 이제 R&D를 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재질, 뭐 원단이라고 하죠. 이 원단들을 현실감 있게 3D로 이제 제작하는 건데요. 3D로 전환을 해서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싶다.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캐너도 별도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또 서브스턴스를 사용해서 결국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현지에서도 계속 그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마 패션 업계에선 제일 먼저 이 소재들, 뭐 원단이라고 하는 걸 디지털화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브스턴스가 어떤 특징과 특성이 있길래 게임 산업은 물론 영상, 건축,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 산업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서브스턴스의 이제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스턴스는 실제 존재하는 사물의 질감을 사진으로 담은 것처럼 실사적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작업 공정 중이건 아니면 후작업인 렌더링상이건 실시간으로 어떤 값을 조정해서 변환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브스턴스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디테일한 모델링 시간을 줄여줘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돕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D 관련된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델링 툴부터 뭐 렌더링 툴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툴들이 서브스턴스는 기존의 디자이너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3D 툴과도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의 작업 없이 동일한 효과와 성능을 그대로 그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렌더러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비주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작업 없이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렌더러에서 서브스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서브스턴스의 특성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브스턴스가 실사처럼 표현되고 또 재현될 수 있는 우리가 PB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물리적 기반, 뭐 렌더링 또는 뭐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여러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PBR은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인 컬러, 뭐 하이트 등 여러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빛에 대한 반응의 값도 정보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PBR이 아니었던 재질들은 뭐 인위적인 라이트 값을 세팅을 해야 됐다면 PBR은 자연스럽게 빛에 반응해서 뭐 각기 다른 재질의 라이팅 반응, 뭐 우드면 우드 고유의 라이팅 반응, 뭐 메탈이면 메탈, 코튼이면 코튼 등 각자 재질들이 갖고 있는 빛 반응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라이팅 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실제보다 뭐 어쩌면 더 실제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결과물은 이제 일반인이 취미로 만든 패브릭인데요.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 그리고 약간 반짝이는 부분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또 접혀 있는 부분에서 라이팅 값에 라이팅에 대한 이런 반응도 아주 자연스러워서 정말 실제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저희 이제 सब스턴스 커뮤니티에서 취미로 이제 3D 의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작업물들인데요. 한번 몇 가지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취미로 만드신 분이라고 하고요. 재미로. 네. 이것도 취미로 만드셨다고 하네요. 네. 이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결과물인데요. 뭐라고 하죠? 이게 시스루라고 하나요? 반투명과 또 이게 파츠들이 메탈 같은 그 파츠들이 모여서 접힌 부분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불투명해지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건데요. 다 सब스턴스로 만들었고요. 이 सब스턴스가 이렇게 표현하기 실제적으로 이 सब스턴스 이전의 재질들이 표현하기 어려워도 있는 반투명의 효과들도 이렇게 멋지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코튼 사진인데요. 이거 클로즈업 한 건데요. 코튼의 짜임이나 이렇게 코튼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처럼 서브스턴스는 PB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진과도 아주 동일하게 소재를 3D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성입니다. 그 다음 서브스턴스의 실시간 변화의 특성입니다. 실시간으로 작업 중 또는 이 최종 결과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컬러 값은 물론 메탈릭, 라프니스 등 작업자가 선택한 값을 이렇게 노출해서 실시간으로 그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과의 미팅에서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나 패턴 추가 등을 요청했을 때 기존의 방식의 서브스턴스가 아닐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죠. 기존의 방식은 아마 이미지 또는 이제 이미지 베이스나 포토샵을 사용했을 때나 미리 이제 예상해서 샘플을 제작을 준비를 해서 이제 대조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서브스턴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무엇보다도 이제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조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뮤트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뮤트가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서브스턴스 머티리얼은 이제 절차적 방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개를 제작해 놓으면 각기 다른 무한하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제 세 개의 패브릭이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딱 하나로 만든 거예요. 서브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정말 다른 재질을 이렇게 세 개를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혀 다른 상의와 또 하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의는 딱 하나의 서브스턴스로 만든 거고요. 또 하의도 단 하나의 서브스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들, 이런 커서 같은 걸 움직여서 바리에이션을 주면서 단 하나의 서브스턴스로 상의 4개를 이렇게 정말 다른 상의를 표현했고요. 하의도 마찬가지로 단 한 개로 4개의 다른 하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브스턴스의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모델링 시간을 이제 줄여준다는 점인데요. 이 축구화의 표면을 잘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엠보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엠보스를 모델링으로 표현한다면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깊이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아무리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패턴일지라도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완성되었다 하더라도요, 엠보스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야 한다거나 위치를 수정해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작업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요. 물론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기서 실제 이 보시는 출구와의 모델 표면은 굉장히 플랫합니다. 이런 엠보스 같고 그냥 플랫한 거에다 텍스처링 작업으로 엠보스를 재현한 거예요. 서브스턴스로 제작한 만큼 실시간으로 엠보스의 크기나 하이트 값 등 그 특성들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주고 컨셉 단계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도 모델링, 전체적인 모델링까지는 아니겠지만 스티치 등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단순히 이게 텍스처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따라서 생산성까지 이렇게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브스턴스는
굉장히 뛰어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기능들이 이제 작업자가 사용 중인 3D 툴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서 이제 통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관련되어 있는 툴, 웬만한 툴에서는 모두 서브스턴스를 자연스럽게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맥스나 마야나 뭐 게임 엔진이나 뭐 V레드나 V레이에서 탑재가 안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 돼 있다면 저희가 무료로 플러그인이 제공될 수가 있으니까 그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얼마 전부터 클로에 이제 서브스턴스가 인터그레이션이 통합 작업이 완료되어서요. PBR 재질을 바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디자인에서는 주로 이제 모더를 렌더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서브스턴스가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에도 또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이너도 서브스턴스가 통합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서브스턴스는 모든 렌더러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질감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이제 렌더링상에서 다르게 보인다면 사실 작업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웬만한 렌더러에는 서브스턴스가 통합되어 있어서요. 어느 렌더러상에서든지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클로에 있는 V레이고요. 맥스에 있는 V레이고요. 그다음에 스케치 패브. 다 동일하게 표현되고요. 약간의 라이팅 값이 각자 그 렌더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다르게 보이지만 소재는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브스턴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알케미스트, 페인터, 소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서브스턴스 툴 세트가 제안하는 소재 표현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방대한 규모의 서브스턴스 소스 라이브러리, 소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아무 작업도 필요 없어요. 받으셔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를 이용을 해서 양산되어 있는 소재들이 있죠. 원단들을 스캔을 합니다. 스캔해서 그걸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전환해서 서브스턴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제작된 의상이나 모델 위에 소재나 스티치, 웨더링, 파츠, 프린트 등과 같은 이제 디테일하고 다양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나는 나만의 고유의 3D 소재를 만들고 싶다. 이 세상에 보지 않았던 소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각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스턴스 소스고요. 8,000개. 지금 8,000개 넘었죠? 윤 차장님이 8,000개 넘었죠? 거의 9,000개 되지 않았나요? 지금 8,9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8,000개네요. 곧 9,000개가 되겠는데요. 이 라이브러리가 전체적으로 다 9,000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어셋마다 머테리얼 프리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에이션을 또 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9,000개의 머테리얼들이 각 하나씩 무한 바리에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소재들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영상에도 또 맞춰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해상도가 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8K까지도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샘플들을 볼게요. 오금 텍스타일들이 있고요. 이런 짜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한 모습입니다. 빛의 반응이라든지 접혔을 때의 모양도 자연스럽고요. 네,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니트고요. 니트는 특성상 이게 실의 짜임에 그 토가 되는 그 구멍들이 있잖아요. 홀이라고 부르나요? 그 홀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오브젝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샘플들이고요. 네, 프린트 패턴이고요. 프린트 패턴이야말로 정말 자유롭게 이런 패턴들이 조적이 돼야 되고 사용하시는 디자이너분들이 커서만 조절하면 변화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볼게요. 보면
한 가지 패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들이 노출되어 있어서요. 새로운 패턴의 어떤 프린트물을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이 값만 조절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바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죽 제품들이고요. 다양한 가죽 재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스티치들도 같이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효 차장님이 시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이미지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티셔츠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네, 이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우리 김민호 차장님께서 조금 더 딥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캔 베이스 파이프라인일 겁니다. 양산되어 있는 재질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스캔 베이스 파이프라인이고요. 양산된 제품을 스캔을 해서 이 스캐너는 여러 가지 스캔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비주나 엑스라이트 같은 그런 스캐너가 될 수도 있고요. DSLR이나 아니면 저희 스마트폰 요즘 해상도나 이런 렌즈가 굉장히 좋잖아요.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스캔한 이미지를 가지고 알케미스트를 통해서 3D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서브스턴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럼 서브스턴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브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바리에이션을 또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셋으로 또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영상 전반에 보시면 이렇게 스캔을 하는 팔각형의 이제 박스를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박스를 제작할 계획인데요. 뭐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서브스턴스를 구매를 했을 때 프로모션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 좋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 직후에 저희 설문지가 있는데요. 그 설문에 그런 내용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설문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스캔을 한 과정을 스캔 베이스를 본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머테리얼의
절차적 방식의 패턴을 추가를 하고 벡터 베이스 이제 로고를 추가하고 거기다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을 더 추가하는 것을 저희가 스캔 방식에서 한 단 더 나아간 하이브리드 머티리얼 제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시고 스캔 작업에 능숙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드리는 그런 슬라이드가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브스턴스 활용 이제 이코시스템을 보고 계신데요. 디자인 공정, 컨셉에서 디자인까지, 그리고 그 디자인으로 생산 공정과 이제 커뮤니케이션까지 서브스턴스로 이제 견본화해서 사용을 하고 이후 마케팅과 뭐 VR, AR, 웹 브라우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자인과 생산 공정에서 이제 사용된 서브스턴스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재질의 통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또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생산적이고 시간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이코시스템을 저희는 가장 이상적인 서브스턴스 라이브러리 구축과 또 응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순서였고요. 이제부터 김인호 사장님이 시연을 통해서 서브스턴스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그랬다면 마지막 세션에 또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내용을 그때 또 이렇게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호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는 화면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도비 3DI 팀에서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네, 매우 반갑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인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제가 노트북을 치워야 돼서 잠시 카메라만 끄고 옆으로 잠시 옮기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화면이 공유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의 서브스턴스 런처라는 프로그램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저희에 대한 뭐 기사거리, 매거진, 뉴스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툴로 바로 시작을 하거나 각각의 문서 화면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인터와 지금 디자이너,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 그리고 서브스턴스 소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서브스턴스 소스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이 PPT 하셨던 것처럼 8,956개의 지금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다운로드를 하실 경우 지금 이 탭을 보시게 되면 뭐 직접 다운로드 그리고 각각의 툴로 바로 보내거나 혹은 페인터로 바로 보내거나 이러한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다운을 한번 받아보고 실제 얘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New Asset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New Asset 부분에서 보시면은 새로 나온 애들이 좀 악어 이런 애들이 좀 많은데 직접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서 뭐 채팅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최대한 다 들어드릴 테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폴더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하게 된 크로코다일이네요. 악어가 생겨나게 되고 지금 보시는 툴은 저희의 서브스턴스 플레이어라는 툴이고요. 저희 서브스턴스가 없는 혹은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툴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8K까지 항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플레이어는 무료 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했었잖아요. 해당 항목들을 이렇게 다 조절을 하게 되면 파라메타로 조절을 하면서 각각의 그리고 랜덤을 클릭하게 되면은 같은 비율의 전혀 다른 그러한 랜덤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각각 다 조절하게 되면 무한의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재미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현재 플레이어에서 움직이는 이런 속도보다
실제 저희 뭐 페인터나 디자이너 그런 곳에서 움직여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러한 PBR 머테리얼, 빛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머테리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첫 번째 순서인 이제 서브스턴스 클로, 클로를 미리 켜놓을 걸 그랬네요, 제가. 네, 클로에서의 서브스턴스는 제가 화면이 조금 많이 지저분하죠. 여러 가지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폴더별로 놔두다 보니까 점점 쌓이고 있어요. 네, 잠시 이렇게 런처 화면으로 가리도록 하고요. 클로가 실행이 되는 동안 저렇게 다운로드한 저런 서브스턴스 SBS AR이라는 저런 특정한 파일을 이제 클로에서는 이번에 인터그레이션이 됐어요. 클로랑 마블러스 둘 다 되어 상태고요. 이번에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여기서는 예제 파일로 사용할 만한 애를 제가 찾다 보니까 그 마블러스 디자이너 5.2 버전의 예제 파일로 등장하고 있는 여기 블라우스, 티셔츠, 뭐 셔츠죠. 이 애를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끄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클로 같은 경우는 물론 저보다는 지금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키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인지 확인해 보면은 머티리얼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서브스턴스라는 항목이 생겼고요.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사님한테 네, 질문을 잠깐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서브스턴스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무료 어셋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천으로 좀 쓸 수 있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얘를 한번 다운로드해서 직접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패브릭 항목으로 가봤고요. 쭉 내려보게 되면 지금 현재 천 관련된 부분만 한 740개 정도가 있는데 쭉 내려서 좀 예쁜 애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예쁜 애들을 좀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리죠.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 약간 멕시코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약간 좀 공항 스타일 요런 애 기존에 없었던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클로 같은 경우는 직접 다운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은 없어서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고 직접 다운로드를 하게 될 경우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에 녹색 바가 등장을 하겠죠. 아직도 다운로드 중이고요. 네, 등장을 했어요. 오픈 폴더를 하고 지금 만들어진 이 애를 클로로 가지고 가서 해당 항목에 그냥 여기 원래는 파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 잠깐 던져 놓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 등장을 한 새로운 애에서 PBR, 재질의 PBR이라는 부분이 클로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PBR과 서브스턴스 이 항목이 생기고요. 서브스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서브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제가 확대기도 가지고 왔죠. 이렇게. 서브스턴스, 홈페이지, 소스로 바로 연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항목에다가 원래는 다운받았던 해당 파일을 이렇게 던져 넣게 되면 짜잔 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직접 적용을 하실 때는 뭐 원단에 이미 박혀 있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다운로드한 거를 이렇게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항 스타일의 그러한 옷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제 조절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해당 해상도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조절, 그리고 기존의 서브스턴스 플레이어에 있는 파라메타들, 뭐 밝기나 뭐 이게 보면 노멀에 대한 강도 등등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서브스턴스 플레이어, 서브스턴스 파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클릭해서 다 하나씩
세팅을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죠. 뭐 밝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세팅된 거를 다 조절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실시간 프리뷰 저걸 클릭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텍스처에 대한 뭐 밀도 혹은 텍스처에 대한 스케일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절을 하게 되면 지금 클로인 상태에서는 텍스처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항목 클릭을 하셔서 뭐 텍스처 수정 3D라고 되어 있네요. 저 항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우선 클로에 대한 저희 서브스턴스 인터그레이션 부분이고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 저희 툴로 가보도록 하죠. 저희 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연을 할 부분은 이제 알케미스트예요. SBS AR 같은 애를 뭐 소스에서 다운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알케미스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 다른 질문이 왔는데요. 잠시 보도록 할게요. 패브릭 패턴을 입히기 위해서는 클로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화면을 더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프로그램 화면이 작으신가요? 제가 노트북 화면으로 확인을 할 때는 작지는 않은데, 그러면 제가 해상도를 바꿔드릴게요. 제가 원래 네, 메뉴가 잘 안 보여요. 제가 해상도를 바꿔드릴게요. 지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4K 해상도로 해놔서 그러는데 잠시 공유를 끌게요. 그리고 화면의 해상도를 1980으로 내리고 다시 방송 화면 자체가 저게 아마 채팅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줄이면은 괜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잠시만요. 제가 엔비디아 세팅에서 얘를 해상도를 여러분 화면 기본적인 보편적인 화면 사이즈랑 맞게 적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공유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를 진행을 하면은 아마도 마음에 드시는 화면이 등장할 거예요.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아요? 얘는 이제 4K는 아닌 1980으로 해서 방송화면 자체가 화면이 작아요. 아마 그 전체 화면 모드인가? 그거를 하시면은 그 자질구레한 다른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쵸?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되게 잘 보이게 돼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네, 네, 그 핸드폰으로도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화면은 원래 작아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 알케미스트를 런치를 하도록 할게요. 네, 랩탑으로 봐도 작아요. 더 큰 모니터. 다 아시잖아요. 자, 더 큰 모니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모니터는 사용하기에 크면 클수록 좋죠. 네, 이거는 이제 16대9 비율로 맞췄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모니터와 매우 잘 맞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양옆이 잘려 있어서 조그만 화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툴은 이제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고요. 해당 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뭐든 만들 수 있는 약간 그 엔비디아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해상도를 줄이느라 켜놨고요. 거의 뭐 자유로운 툴, 어떻게 보면 이런 툴이 있었으면 좋겠었다라는 느낌을 완성시켜준 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요 애가 팔방향이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그건 설명이 필요하겠죠. 8개의 빛이 필요해요. 물론 8개는 아니고요. 4개부터 8개까지 최고의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팔방향을 이용을 해서 보이시는 뭐 하이라이트랑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림자 짓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죠. 빛에 대한 부분. 다음 사진으로 돌려보면 빛이
회전을 하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빛이 회전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직물에 대한 어느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빛과 그림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느낄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8개의 사진 파일을 활용을 해서 알킴스트라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가시면 돼요.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옷의 패턴은 의상 이미지와 패턴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건 따로 일러스트로 작업해서 가져와야 하는 건가요? 네, 사진 촬영으로 전 진행을 할게요. 패션 아이템으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그 클로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거는 클로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 설명을 좀 더 적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8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멀티 앵글 투 머테리얼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아마 제가 페인터에서 그 의상에다가 직접 매핑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매핑이라고 한다면은 좀 디테일한 텍스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멀티앵글 투 머테리얼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8개가 나열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머테리얼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얘를 끌 수도 있지만 써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OK를 하게 되면 이제 베이스 머테리얼 생기고 8개의 임포트된 사진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고요. 네, 페인터 설명 네, 맞아요. 우선 페인터 때 아마도 궁금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뭐 부채 혹은 뭐 박스 이런 데에다가 적용을 해서 얘의 역할은 결과물이 어떻게 잘 나왔나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앵글 투 머테리얼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빛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까 전에 빛이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네, 결과물이 조금 안 예쁠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능에선 보시면은 뭐 노말에 대한 부분 우선 3D, 2D뷰를 같이 보게 되면 원래는 길게 되면 여기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캔 부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베이스 모테리얼, 그리고 베이스 칼라, 노말, 러프니스, 메탈릭. 메탈릭은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이트에 대한 부분. 각각의 사진에서 추출을 한 정말 정확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 칼라 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되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육면체 그 패턴 타입이랑 라이브 사이즈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거는 얘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타일링이 있어서 이건 임의로 늘리거나 좁힐 수가 있어요. 실제 얘네들은 타일링 패턴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그 라이브 사이즈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부분도 아마 페인터에서 혹은 아까 전에 클로에서 잠깐 보여드렸을 때도 클로에서 여기 3D 텍스처 그 항목에서 이렇게 생겼던 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긴 애에서 이 부분을 잡고 움직였을 때 스케일이 움직였잖아요. 그 느낌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더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노말 움직였을 경우에 뭐 3D뷰에서 노말 맵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았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갖고 있는지도 손으로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좀 작아져서 조금 불편하지만 최대한 조그맣게 만들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굴곡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굴곡면 같은 경우는 하이트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하이트맵이라는 PBR 채널이 방금 스케일 조절할 때 그쵸 타일이 두드러져 보였는데 저거 당연히 없애야 돼요. 저거 못 없애면은 못 쓰는 툴입니다 사실. 그래서 곧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저희는 물론 작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1, 1 해서 추가했을 때
네,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끊어져 있으면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넘길 수가 없죠. 이렇게 높였을 때 너무 티나는데 네, 저거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이트 같은 경우는 조절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비에 맞춰서 얘가 튀어나올 수 있는지 지금 2니까 보기 흉하니까요. 11로 해놓고 이따 타일링 맞출 때 2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비에 대한 사이즈, 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실제 튀어나온 정도는 이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항목의 강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실제 한 이 정도가 튀어나왔을 거야.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3D 뷰로 가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실제 높이도 등장을 하고 필요한 만큼이 맞는지를 확인을 직접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러프니스 항목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패브릭 원단이 굉장히 좀 광택이 있는 질감인지 혹은 메마른 질감인지 이거를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빛에 대한 반응하는 정도는 2D 뷰에서 러프니스가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다시 이 러프니스가 검정색이 되면 이 빛을 굉장히 잘 반사하는 질감으로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약간 물에 젖은 기름에 젖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매트한 느낌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하얀색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얘에 걸맞는 원하는 그런 광택으로 바뀌겠죠. 아마 이쪽이 맞을 거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살짝 무광 쪽 0.8에 이 정도 광택으로 가도록 할게요. 좀 더 광택이 없어도 예쁠 것 같으니까요. 살짝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D 뷰로 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할 차례죠. 타일링도 2로 놓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이런 공유를 가지고 있고 타일링 깨져 있고 그쵸? 저거 없애도록 할게요. 우선 없애기 전에 약간의 평탄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 해당 기능은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보면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퀄라이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작업은 어떠한 텍스처, 어떠한 작업을 해도 동일한 작업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웨비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툴을 보고 실제 익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퀄라이저를 넣었고요. 이퀄라이저를 넣었더니 아까 전에 이렇게 울퉁했던 느낌이 사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하이트 쪽에 가서 하이트가 또 안 보여요. 이렇게 하이트로 가서 조절을 했을 때 하이트의 끝처리 부분이 대비를 조절을 해서 약간 볼륨을 살짝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 위치에 맞지 않는 어긋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살짝 원하는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면이 균등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 타일링은 당연히 안 맞아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컬러에서 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타일링 모드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타일의 끝부분이에요.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빨간 라인이 타일의 끝부분이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보게 되면 타일이 당연히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타일 작업을 한 적이 없었고 실제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 직물 자체가 타일이 연결이 안 돼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해당 기능을 없애주는 기능 쭉 내리면 이 많은 기능 중에 타일링이라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어요. 타일링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포토샵에서 타일링 작업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었는데 실제 손으로 작업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타일링을 맞추게 되면은 다 저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우선은 화면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해당 부분을 다시 타일링을 켜서요. 이 빨간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끝처리 부분을 강제로 약간의 약간 이 끝 마무리 픽셀 있죠? 저 부분을 잘 도려내서 서로 맞아 떨어지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회색을 좀 만들어서 볼게요. 이 끝처리를 조절을 할 때 사이 값을 추가를 해서 이 블러가 서로 얹혀지면서 연결이 되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런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상단을 내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회색벽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어내리고요. 쓸어내렸을 때 어차피 해당 직물은 반복 패턴이고, 반복 패턴이라는 거는 위치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본인의 위치 값을 맞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스레드홀드 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위치를 잘 맞추면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물론 원단을 찍을 때 원단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곤란할 수가 있겠지만, 찍을 때 잘 펼쳐져 있는 원단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왼쪽은 맞췄고요. 상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쓱 내려서 패턴이 맞을 때까지, 지금 조절하다 보니까 오른쪽도 같이 움직여지는데 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열심히 조절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나요? 이런 느낌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약간 끝처리 부분은 스레드홀드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사이 값을 잘 조절하고 블럭 값을 잘 조절을 해서 서로 좀 침범을 할 때 부드럽게 겹쳐지는 효과를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여러분들도 이 툴을 쓰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을 타일링을 끝냈어요. 그래서 3D뷰로 실제 가서 보게 되면은 원래 2D뷰, 3D뷰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은데 화면이 작다 보니까 2D뷰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3D뷰 상태에서는 타일이 2x2인 상태였고요. 없어졌죠? 타일 끊어진 부분은 못 찾겠죠? 완성이 된 걸 확인을 했으니, 물론 이 부분은 메쉬의 절단면이에요. 메쉬의 절단면이어서 얘는 타일이 끊어진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페인터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당 상단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움직였더니 타일링은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제 사진을 스캔을 했을 때 직물에 얹어져 있는 올라감이라든가 누가 여기다가 먼지 같은 게 떨어졌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신경이 쓰이죠. 잘 보기 위해서 우선 타일을 1x1로 만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제 얘네들은 반복 패턴으로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같은 점이 반복되는 위치 계속 반복해서 찍혀 나갈 거예요. 저런 것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기능으로는 이 내부에는 AI가 들어있어요. AI가 들어있는데 이제 포토샵에도 있는 AI랑 같은 애고요. 컨텐츠 어웨어 필이라는, 거기에다가 저희는 머테리얼 다니기 때문에 머테리얼 컨텐츠 어웨어 필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해당 값은 AI에서 조금 느려요. 하지만 기다리면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을 해서 주변에 있는 비슷한 값과 근처 값을 맞춰서 넣어주는 값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죠. 아마도 얘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값으로 가서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칠해주면 이제 기다리는 시간, 저해가 끝나면 없어지고, 없어지기를 이제 AI가 잘하게 그려주는 거죠. 없어졌어요. 그렇죠? 뿅 하고 없어졌고, 여기 있는 이런 약간 시로라기 같은 애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없어지겠죠? 네, AI는 항상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또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사라지죠? 다른 부분도 찾아낸다면 쓱쓱쓱 하면 돼요. 여기도 올이 있네요. 올라간 애가 있으니까 가서 그려주고. 근데 이런 AI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번을 칠했잖아요. 3번이 중첩되어 있고 바뀔 때마다 그 3번을 다시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느려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작업을 해야 된다면 얘를 하나를 더 얻는 게 차라리 더 빠를 때도 있더라고요. 타일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타일링 현상을 줄이는 기능도 있나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이 두드러져 있는 현상. 지금 타일이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은 지금 타일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현상은 아니면은 요건가요? 이거 튀어나오는 요 값? 요 값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긴 내부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이라면 그 저희에 있는 하이트 채널,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서 네,
네, 다행이네요. 빠른 피드백 매우 감사드리고요. 피드백 빠른 게 최고입니다. 빨리빨리 대답해주고 빨리빨리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은 우선 하나에 됐고요. 요거 좀 큰 애는 내비두도록 할게요. 계속 진행을 하면은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머테리얼을 이제 저희가 손수 제작을 했고요. 해당 파일은 서브스턴스 SBS AR로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면 요 같은 색의 베리에이션을 좀 더 다르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선 세이브를 하나 진행할게요. 테스트라는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함을 여러 개 넣는 애로 할게요. 그래서 OK 하게 되면 아래 해당 항목에 다른 애가 등장을 할 텐데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만든 애는 요 애고요. 완성이 되게 되면 지금 만든 애에 대한 머테리얼 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미리 보기 프리뷰가 이제 렌더 방식으로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를 좀 끌어올려서 보면은 맨 아래에서도 안 보이네요. 얘가 사이즈가 긴 모니터였으면은 짠 하고 올라왔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인스파이어 항목이고요. 지금 만들어진 구에 이거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3333 많은 구에 지금 얘를 인스파이어 항목에서 클릭을 해서 지금 해당 항목을 가지고 왔고요. 3D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당 항목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원하는 다른 컨셉의 컬러라든가 그런 다른 뭐 색감에 대한 부분, 약간 이런 컬러는 어떨까라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자동차 이미지를 쓰고 싶지만 우선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팬톤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팬톤 컬러는 지금 현재 10개의 팔레트로 되어 있는 상태고 각각 동일한 규격의 컬러 값을 쓰고 있겠죠. 해당 넘버라면. 그래서 이 값을 인풋 이미지 영역에다가 던져 넣게 되면 우선 가지고 있는 색상에 대한 부분을 추적을 해서 색상을 뽑아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파라미터 항목에 얘가 10개였으니까 최대 10개까지 늘려주게 되면 컬러가 있는 부분을 추출을 해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걸게 되면 추출한 모든 컬러 값을 하나로 뭉쳐서 이상한 컬러 값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각각의 컬러로 제너레이팅을 해서 베리에이션을 바로바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네, 또 10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 우선 다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별로 추출을 했고요. 기다리면 만들어지고요. 저 때는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서 최대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계속 해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위에 질문 올리신 분은 물음표를 반대로 찍으셨네요. 와, 신기한데요? 어떻게 하면 물음표를 반대로 찍을 수 있나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컬러가 등장을 했죠. 아마도 요 애나 요 애일 것 같고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프리뷰로 등장하고 있고 해당 컬러 값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노란색 클릭해 보면 이제 요 애가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연산을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뿅 하고 바뀌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경계는 타일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이건 모델이 끊어진 거예요.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클릭, 요 애가 노란색, 클릭, 이제 핑크, 남색, 뭐 녹색, 여기는 컬러별로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은 노란색이 예쁜 것 같으니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필요한 머테리얼, 인스턴스로 쓰고 싶은 머테리얼이 있으면 가져다가 드래그 여기 쉘프 창에다가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다시 크리에이트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스턴스 값으로 등장을 할 수 있고 해당 값은 밑에 있는 애랑 혹은 다른 애와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블렌드 창이 있고요. 높이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거나 사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부분이 뭐
노말에서 추출할 수 있는 커버처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튀어나왔다고 인식되는 부분에 이런 해당 부분을 겹쳐서 다른 효과인 전혀 다른 느낌의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느낌들을 낼 수도 있게 되겠죠. 각각의 부분들이 다 블렌딩 시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도 맞춰줄 수가 있고요. 되게 재미있는 툴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만들어서 이 해당 값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그냥 세이브를 진행이 되어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하나를 놓도록 할게요. 약간 겹쳐진 전혀 다른 느낌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세이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얘는 팔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뉴를 하나를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찍어서 막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자연물 굉장히 잘 나와요. 하지만 이제 패션 쪽을 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이런 옷감 같은 게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막 찍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핸드폰 카메라로 사용을 해서 찍은 거고요. 찍다 보니까 좀 등장을 한 좀 재미있는 점이라면은 웬만하면 1대1로 찍는 게 작업은 수월하더라고요. 물론 1대1로 안 찍어도, 비율이 1대1로 안 찍어도 수정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대1이 편하다는 건 이건 부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가 있다면 이 애가 가장 최근에 찍은 애여서, 지나다니다가 약간 DP되어 있는 뭐 양탄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패턴이 예뻐서 그냥 딱 찍었던 사진이에요. 최근에 찍었었고요. 이 애를 드래그 드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AI 파워를 이용한 이제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예전 방식인 B2M 방식으로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비트맵으로 사용을 하고 후에 AI 기능을 탑재를 시켜서 머테리얼을 변환하는 편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가져오게 되면 스캔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2D 뷰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 이유는 스캔에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은 해당 항목은 약간 회전돼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크롭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해당 값을 회전을 시켜주면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더라고요. 트랜스폼을 회전을 해도 되고요. 여기 90도 있죠. 원하는 원래 방향으로 맞춰주고, 다른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죠. 이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네요. 마블러스라는 건데 그건 따로 만드는 거였네. 클로랑 그렇군요. 마블러스랑 클로는 제가 봤을 때 사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마블러스 쪽은 지금 현재 저희 뭐 페인트에서 작업한 부분을 바로 연동해서 쓸 수도 있어요. 약간 우회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마블러스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 애는 이제 타일을 또 얘도 맞춰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잡고 조절하셔도 되긴 해요. 그렇죠? 위치가 틀리지 않았다면 쓱쓱 잡고 이렇게 막 위치만 조절을 해도 타일이 맞을 수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희 페인터도 해야 되고 해서, 왜냐면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위치값만 잘 조절을 한다면 자기의 위치로 넘어가게 되면서 타일이 완성이 되는 구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맞출 수가 있고, 해당 값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AI 기능을 이용한 뭐 이미지 투 머테리얼, AI 파워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3D 뷰가 같이 있어야 확인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느낌 보도록 하죠. 얘가 완성이 된다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할 텐데, AI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빛과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다 지워버려요. 왜냐면 빛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할 수 있다 해서 지워버리게 되는데,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딜라이팅 기능을 낮추게 되면 원래 원했던 컬러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도 튀어나오게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도 머테리얼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색 컬러를 원한다면 인스파이어 넘겨서 또 같은 방법을 동작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선 알키미스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페인터로 가도록 하죠. 알키미스트에 대한 뭐 다른 질문이나 그런 사항 혹시 있나요? 잠깐 물어보도록 하고요.
요런 부분도 있고, 알케미스트에서 하나 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패션 업계 분들을 조금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뭐 웨비나도 진행을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능이 존재하더라고요. 약간 자수를 만들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브턴스에는 기능이 존재해요. 웬만한 기능들 다 존재하고요. 자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 엠보더리에 이런 이미지 파일, 뭐 색깔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임의로 흰색, 검정색인 이따가 뭐 페인터에서도 보겠지만 페인터에 있는 저희 마크고요. 그냥 알파로 찍을 수 있는 마크고 이런 이미지 파일 있으면 그냥 여기 인프에다가 던져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3D 드럼 볼게요. 이미지 기반으로 이렇게 생긴 자수 패치, 자수 패턴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니까 그 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뭐 검정색과 흰색 두 개가 존재하니까 컬러 카운트 2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더 줄여서 2로 만들고 그리고 얘네의 부분 뭐 스케일도 조절을 해서 촘촘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튀어나온 정도의 거리값 이용해서도 약간의 형태적인 느낌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컬러 같은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컬러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싶을 때 클릭을 해서 뭐 첫 번째 이미지 컬러가 뭐 바탕화면이라면 조절을 해서 뒤는 뭐 검정색으로 만들어 버리고 안에 있는 저 S 마크, 저희 서브턴스 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원래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런 오버로크, 그쵸? 오버로크 느낌의 저런 패치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죠? 해당 기능은 한번 익스포트까지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익스포트를 하고 해당 부분 저장할 곳은 저희가 웨비나 폴더인 여기 한산역 패션 웨비나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익스포트 여기 보시면 SBS AR은 저희 파일 그리고 혹시나 다른 인터그레이션이 안 돼 있는 곳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뭐 JPEG이라든가 뭐 타가라든가 TIFF 파일, PNG 다 가능하고요. 저는 SBS AR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 클릭해서 익스포트 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진행하면 익스포트가 되고요. 네, 얘가 좀 오래 걸려요. 익스포트가 마지막 부에서 하나 남겨놓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저 만들어진 파일은 여기에 지금 언세이브드 머테리얼이라는 항목에 뭐 생겨나겠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 뿅 하고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기다리면 등장을 할 거예요. 네, 만들어졌고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알케미스트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질문도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이쪽하고 다시 페인터로 가볼게요. 페인터를 실행을 하고요. 물론 프로그램을 미리 다 켜놓으면은 편하겠지만 프로그램들이 많이 켜 있으면 무거울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도 잠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서브스턴스의 기능적인 면이나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씩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어페럴 SPP를 서브스턴스 페인터 파일을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화면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해졌고요. 이제 소스 항목에서 하나씩 넣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뭐 윗도리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어 보이는 이런 패턴 혹은 얘로 가볼게요. 페인터는 페인터로 보내면 바로 가게 돼요. 페인터 마크가 얘고요. 클릭해서 페인터로 보내도록 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은 계속 물어봐 주시고요.
지금 미리 다운받아진 애들도 있고 방금 다운받은 애들도 존재하니까요. 저 파일의 이름을 플로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애군요. 지금 보시면은 작업 방식은 항상 비슷해요. 드래그 드랍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편하게는 드래그 드랍 이렇게 던져 넣게 되면 해당 위치에 매핑이 진행이 되면서 좀 하이트가 좀 센 애군요. 하이트를 이렇게 끄면 약해지겠죠. 하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채널로 들어가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좀 부자부자한 옷으로 바뀌었네요. 노멀도 체크를 하게 되면 좀 더 뚜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내부에는 프리셋이 들어있어서 클릭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느낌의 원단을 구현해낼 수 있겠죠. 기본값으로 가려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면은 기본 느낌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애도 존재하고요. 또 다른 애. 지금 플로랄 또 다른 애는 이런 애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고, 그 스케일 줄이는 거는 저희는 UV 프로젝터 기반이기 때문에 UV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냥 스케일을 올리게 되면은 촘촘해지면서 해당 값 만들 수 있고요. 물론 요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부분을 선택을 다시 해서 스케일 부분을 올리면 패턴이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게 돼요. 비슷하죠? 요애가 좀 더 알록달록하고 예쁜 것 같으니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해당 패턴 같은 경우는 뭐 컬러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색깔로 맞추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도리는 뭐 저희 뭐 PPT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집중을 한 부분은 이 바지 부분이에요. 사실 이 바지를 이용해서 그 청바지에 대한 워싱을 최대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워싱 같은 부분은 제가 실험용에서 미리 진 부분을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해당 진 부분 이 항목을 클릭하면 탭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진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쓸 수 있는 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진으로 시작될 수 있는 청바지의 원단들을 다 가져올 수 있고, 해당 부분 보낸 거예요. 다 다운로드해서 보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지우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청바지만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청바지 상태를 매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 원단 같은 경우는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청바지 원단 하나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해당 원단의 뭐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한 5, 6 정도로 이 정도 스케일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진행을 하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죠. 아바타 이건에도 다른 3D 프로모서 입힌 형태로 다루신 건가요? 이거 클로에서 만든 파일이에요. 클로 파일로 공유받은 애고요. 이거 클로에서 원단 만들어진 그 애예요. 패턴, 원단 패턴이에요. 스케일을 1:1 크기로 맞출 수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 UV가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해상도를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어느 툴이나 마찬가지고요. 1:1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아져서 조금 그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하이트 항목에서 약간의 높낮이 값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다 조절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어떤 애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얘네들은 패턴으로 만들어진 애여서 이 패턴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보더 라인을 심어 줄 거고요. 그 해당 보더 라인 같은 경우는 박스 텍스처를 조절하고 다른 프로그램 내보내면 텍스처 사이즈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뭔가 잘못된 상태고요.
실제 원단 특성과 렌더링한 원단 특성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렌더링한 특성은 저희가 작업하면서 지금 PBR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틀에서는 동일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다르다면 빛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거나 환경 세팅이 잘못된 거겠죠. 지금 저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게 맞겠네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특정한 이제 환경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 스튜디오 환경 기준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환경 기준이라면 다른 환경으로 가면 그 환경에 맞는 빛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 빛에 대한 특성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렌더링된 특성이 아니고 그 해당 환경에 맞춰서 맞아가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저는 톰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빨리 해당 값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해야겠죠? 그리고 D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뭐 보더라인 같은 경우를 작업을 해야 해서 UV 기준으로, 여기 UV 기준은 뭐 클로나 마블러스에서 패턴이에요. 패턴인 상태고 그 해당 패턴은 지금 UV 보더를 활용을 해서 좁히게 되면은 패턴의 끝 라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해당 끝 라인을 이용해서 높이 값을 살짝 조절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 뭐 디테일 값을 추가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게 돼요. 물론 이런 해당 값을 기존에 있는 리넨이 아니죠. 리넨이라고 되어 있는 리넨진 같은 곳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를 복제를 해서 해당 값을 색깔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이 마스킹만 복사를 한다면 뭐 마스킹 복사는 카피 마스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기능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설명까지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투 마스크를 해서 기존에 했던 요 애를 위로 복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존 컬러감을 색상을 살짝 올려서 좀 더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애고요. 거기에 높이값까지 넣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가능하겠죠. 높이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컬러 부분도 살짝 올려서 좀 어울릴 수 있는 원단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약간 이제 워싱 할 수 있는 웬만한 애들을 다 해볼 텐데 저는 요 애를 기준으로 계속 쓰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브러쉬를 이용한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요. 브러쉬 패턴을 활용을 한 선 라인을 하나 그어 볼게요. 높이 라인 혹은 칼라 라인 뭐든 상관없을 텐데 색상만 쓰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느낌으로 직접 손으로 그을 수가 있겠죠. 저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떠한 패턴 사이즈라든가 혹은 브러쉬 속성을 활용을 해서 좁히고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그었다면 해당 값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위쪽에서 이 패턴 하나 활용하도록 할게요. 기존의 면을 복제를 해서 기존 값에 마스킹을 활용을 해서 이런 라인을 하나 그었다면 해당 값은 해당 흰 부분만 여기 앞에 칼라 값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칼라를 올리게 되면은 기존 청의 색상만 이런 느낌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약간 워싱이라면 색이 좀 변색되거나 그 이염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네들을 좀 밝은 기반이 포토샵과 블렌딩은 비슷해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리니어 다치 개념으로 얘네들을 태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마스킹에 브러쉬질을 하게 되면 해당 값으로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겠죠. 조금 날카로운 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 브러쉬를 바꿨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으로는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제 문대줄 수 있는 기능들, 뭐 강도라든가 그리고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워싱으로 실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눈으로 보고 맞출 수가 있겠고요. 이 하나의 느낌을 맞췄다면 여기부터는 브러쉬질을 이용을 해서 뭐 필요한 부분에, 이거는 좀 작업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필요한 부분을 계속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워싱이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약하게 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선은 좀 반복해서 좀 여러 가지를 넣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워싱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으로 이 부분을 그려주면은 워싱이 되는 상태. 그렇죠? 기존은 라인이지만 가지고 오면은 색깔이 진해지면서 워싱이 되는 상태고, 브러쉬에 대한 효과도 당연히 존재해요. 브러쉬 표현도 당연히 존재해서 해당 브러쉬의 어떤 느낌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분대시면 저런 부분도 워싱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과 강도, 원하는 만큼의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런 표현의 워싱 하나가 존재하고요. 또 다른 느낌으로는 지금 해당 원단을 복제를 할게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단에서 1대1 스캔인데, 이거는 원단을 1대1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단이 이제 실제 옷에 적용이 됐을 때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1대1 매칭을 하기는 어렵겠죠. 얘는 작업에 대한 표현 혹은 이제 해당 원단이 실제 어떤 곳에 어떤 뭐 작업이 가능한 뭐 옷에 투영이 되었을 때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계속 복제를 하나씩 해서 얹고요. 저런 부분은 다시 얘도 워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킹으로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워싱이라고 되어 있다면 뭐 이런 부분도 이런 느낌으로 그어줄 수가 있겠죠. 워싱 원단이라면. 그래서 해당 부분도 이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블러 효과를 주게 되면 이제 저런 워싱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다면 넓혀지면서 좀 더 워싱에 대한 표현이 등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워싱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의 또 워싱이라면 워싱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죠. 계속 지금 값도 리니어로 해서 살짝 기존보다 좀 밝은 톤을, 워싱이 되었을 때 이 정도 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마스킹 작업, 그리고 해당 값에서는 이제 substance 특유의 기능인 마스크 제너레이팅 기능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화된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을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굴곡면을 추적을 해서 마스킹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절 부분과 위치에 대한 뭐 강도라든가 실제 모양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심한 워싱부터 간결한 워싱까지 다 조절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치 및 이런 오브젝트의 주름진 부분에 대한 특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1대1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부분은 원하는 부분의 컬러 톤으로 다 조절이 다 되는 부분이어서 원한다면 다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세면 하니까요. 아주 살짝 어두운 톤으로 컬러 톤도 이런 느낌으로 조절을 하면 자연스러운 워싱이 또 가능해지겠죠. 소스 항목에서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데칼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데칼의 소프트 컬렉션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찢어진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이런 패치도 아까 만들었지만 내부에도 패치가 들어 있고요. 찢어진 항목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을 할 때 넘겨놓고요. 그리고
저희 소스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찢어진 코튼 스타일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항목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좀 더 빠를 수도 있겠군요. 화면이 조금 작아져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G는 약간 찢어져 있지만 사실은 게임 쪽에서 약간 스타일라이즈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근데 저런 부분의 특성도 이제 워싱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존재해서 하나를 테스트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단 수술 1대1 스케일 매칭이요? 저거는 원단을 스캔해서 만드실 때 그 1대1 스케일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실제 이 툴에서 보였을 때 그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율 단위로? 그거는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그쵸. 저라면은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한 이슈고 꼭 해야 된다면 그 바지 같은 경우도 길이를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바지 부분에 뭐 특정 패턴 스캔을 한 부분이 존재하다면 얘를 스캔을 했을 때 그 실제 바지에 있는 부분 어느 부분까지가 몇 센치인지 바지도 측정을 할 거니까요. 두 개를 매칭해서 비율로 맞추면 되지 않나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라이브 샘플과 동일하게 아니면 저희가 뭐 게임 업계 때도 그랬고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말 요청을 해서 해당 기능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게임 쪽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지금과 같은 이런 1대1 매칭 저런 거는 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빛이 없는데 빛을 맞춰야 된다. 이런 기능도 계속 한국 쪽 피드백으로 인해서 실제 기능으로 등장을 했어요. 아마 패션 쪽에서도 해당 기능이 정말 필요하다고 계속적인 요청이 있으면은 아마 매칭 기능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애는 찢어진 효과를 쓰기 위한 애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걸러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편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킹과 그리고 얘를 우선은 검정색으로 해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흰 마스크로 구현을 해서 검정 마스크로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브러쉬를 이렇게 기본 디폴트 브러쉬로 해서 필요한 부분, 영역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 부분만 삭제가 되겠죠. 얘도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를 진행을 하고 저런 해당 부분을 뒤집으면은 반전해서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지겠죠. 반전 마스크가 등장을 하고 색상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추가해서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색상과 약간 톤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을 거예요. 값은 필요한 만큼만 맞춰주도록 하고요. 저것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 개발팀 쪽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에서는 원단 표현에서 보여지는 면만 설정 가능한가요? 근데 텐션 같은 부분은 우선은 마블러스 클로에서 물성을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후에 만들어질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스캔을 할 때 그런 지금 원하시는 텐션이나 물성 값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작업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원하는 그런 부분이 다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녹화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요.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은 아마도 오프라인이었다면은 막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약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기존의 원단과 그리고 원래 스타일라이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의 느낌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도 이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단 부분, 원단이 아니죠. 바느질 부분에서 바느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애들이 있는데 얘는 원래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던 그러한 스티치예요. 스티치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실제 해외 유명 업체에서 시연을 했을 때도 이 해당 스티치가 항상 호평을 받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버전부터 이제 페인터 내부로 탑재가 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놓기도 이렇게 이용해서 칠할 수가 있는 스티치라고 보시면 되고 패턴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1번과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좋아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컬러도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이트도 살짝 내려서 이런 느낌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약간 예전 뭐 짐 같은 경우에 좀 찢어짐 효과가 있고 뭐 어떤 상표에 청바지 같은 경우 약간 스티치로 막 그어져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얘를 2배의 땀방울과 그리고 사이즈 반짝임 정도 수정 그리고 너비 길이와 너비를 조금 촘촘하게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좀 더 촘촘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요 정도 느낌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든 워싱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표현을 할 거냐면 컬러를 약간 조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약간 드래그 쓱 붓질을 하면은 저것도 좀 두껍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막 약간 막 반질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러한 표현을 하기 위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상은 약간 오버레이로 투영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부분에 조금 예쁘도록 제가 집에서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리네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땀방울질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살짝 튀겨져 나가는 느낌과 그리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약간의 덧된 느낌 추가도 할 수가 있게 돼요.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뭐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슬슬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로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워싱이 존재하고 있으면 약간의 조금 오버레이된 느낌으로 위쪽에서 뭐 색톤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잡아주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로 너무 약간 어둡지 않은 컬러 톤으로 추가를 약간 톤 넣을 수가 있겠죠. 약간 오버레이로 넣고 약간 황색 쪽으로 넣도록 해볼게요.
폰만 적용하는 거고요.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은 무료인가요? 어도비 정기 구독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은 무료가 아니고요. 유료고요. 저희는 서브스턴스는 구독 버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어도비 정기 구독 쪽으로는 조금 있다가 이사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레이스나 망사 같은 텍스처를 만들고 뚫린 부분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스 같은 경우는 오파시티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물론 클로나 마블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파시티 항목이 적용되고 서브스턴스 파일에 있는 오파시티가 적용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클로나 마블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파시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선 빵꾸가 가능한 애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밑에 살이 들어있어서 너무 파진 애를 만들 경우에는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부분만 구멍 날 수 있는 애를 좀 찾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애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얘는 데칼 방식으로 해서 올렸고요. 보시면은 약간 시스루 부분도 나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살짝 보여드릴 텐데, 네, 손안에 살이 보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얘는 오파시티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파시티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우선 지금 파일 부분에서는 오파시티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오파시티 채널에서 하나를 추가를 하고 채널 추가를 했다면 오파시티 있고 없고 보이죠? 이게 속안에 있으면 이렇게 사람 살이 등장을 하고 안 등장하고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시스루 같은 경우도 시스루가 가능한 얘를 잘 찾아보면 약간 망사 느낌의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요애가 펀덱스는 약간 비치는 질감일 거고요. 얘가 망사일까요? 혹시 모르니까 사람을 지우고 넣었을 때 망사는 아니지만 속안에 살짝 비춰지긴 하네요. 시스루 옷감이 있어요. 근데 그 애를 찾아야 되는 게 문제죠.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요 애로 대처를 할게요. 여기서도 반투명, 투명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저 부분도 좀 설명을 하는 김에 오파시티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런 부분도 원하는 마스킹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원하는 뭐 알파 파일이라든가 그런 항목을 해당 항목에 넣게 되면은 바로 적용돼서 저런 약간 찢어진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은 뭐 저작권이 없는 저희 회사 아이콘 S자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쓸 수 있는 모양이니까요. 직접 넣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플래너 프로젝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착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색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조절을 해서 맞춰줄 수도 있고요. 뭐 겉면에 대한, 속안에 대한 부분들 찍어서 정확한 사이즈의 컬러로 맞출 수도 있겠죠. 약간 밝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톤 통일을 위해서 겉행 부분과 맞춰주도록 할게요. 파란색 쪽으로 가야 예쁠 것 같고요. 컬러 부분도 맞춰주기 위해서는 살짝 오버레이를 건드려서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혹은 톤을 낮춰서 기존의 색톤과 어울릴 수 있도록도 조정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될 거고, 오파시티가 있으면 이렇게 겉에 있는 곳에 덧댄 스티치로, 덧댄 저걸 뭐라고 할까요? 덧댄 데칼 느낌으로도 작업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네,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구매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때 한번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웬만한 질감적인 부분, 뭐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하다면 각각 다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는 또 렌더 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아이레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굉장히 빠른 렌더링 방식이고 빠르게 프리뷰할 수 있는 느낌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등장하고요. 빛 부분도 조절을 해서 원하는 빛에 대한 부분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기다리면 점점 올라가면서 완성이 되고 퀄리티가 더 필요하면 시간을 좀 더 주게 되면은 다시 추가 계산을 해서 더 맞는 정확한 컬러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질문이 3D 마네킹상에서 OD에 프린트를 직접 그려넣거나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패턴상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나요? 프린트라는 거는 어떤 거죠? 아니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프린트라면 잠시만요. 프린트라면 뭐 특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애들일까요? 뭐 요런 옷이 있다면 모양이 예쁘고 그런 거는 우선은 표현을 위한 애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런 애가 존재하다면 위에다가 90도에서 넣을게요. 요런 애가 뭐 프린팅이 있다면 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하거나 패턴상에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작업한 패턴은 UV예요. 사실은 UV로 동작이 돼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하면 패턴 위에서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물론 이건 반복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한 위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뭐 조절을 하거나 뭐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뭐 서스턴스 이런 이라도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커스텀에다가 원하는 것들 십자가 모양 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패턴상에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원하는 답인가요? 같이 1대1로 작업이 됩니다. 움직일 때 같이 되고 패턴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자동으로 되게 돼요. 뭐 저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패턴은 이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냥 그려버린다면 UV를 넘어서 자기 자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는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표현할 수 있는 청에 대한 웬만한 부분들을 다 짚어드리고 싶었었고요. 또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도 인사를 얼굴을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켜고요. 네. 1시간이 좀 넘게 진행이 됐네요. 질문들이 되게 많으셔서 조금 제가 시간을 원래 칼같이 지키는데 오늘은 질문이 많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끄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QA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공유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